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.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. 베스트셀러인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마음이 귀족이신 노블레스 여러분들, 매너 도서관입니다. 이 말대로라면 자존감이 높다는 건 내가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이고, 자존감이 낮다는 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 겁니다. 그렇다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된다는 말일 텐데요. 그럼 제가 그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았던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, 즉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8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. 자존감을 낮추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내 안에 열등감입니다. 그런데 세계 인구의 95%가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큰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요,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열등감을 밝히고 나면 열등감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그분이 쓴 책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. 사회적으로 이분처럼 알려진 분이 내 자식이 고등학교 자퇴를 했다는 사실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밝혀버리니까 더 이상 누가 뒤에서 수군거릴 일도 없고요. 그리고 감출 일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. 오히려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,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입니다. 그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, 직장 동료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. 쉽진 않지만 일단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.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더라도요, 수시로 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존재한다면 한순간에 그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곤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 내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일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은 현실적으로 그 관계가 정리하기 어렵다면 제가 소개하는 나머지 7가지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존감이 높아지면은요, 그 사람들의 언행이 더 이상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세 번째는요, 남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기입니다. 나를 위한 배려를 하고 나를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. 가령 내가 좀 피곤하다고 느끼면 나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주는 겁니다. 혹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좋은 옷들 옷장에 걸어 두시지 말고요, 열심히 입으세요. 어차피 유행 지나면 못 입거든요. 음식을 드실 때도요,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고 또 가끔 나한테 선물도 해보세요.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하게 되거든요. 네 번째는요,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자입니다. 나보다 나은 위쪽만 바라보고 비교하시면 자존감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. 한때 제가 아이를 남들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상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던 때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방송에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에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한 엄마에게 20살이 넘는 덩치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요. 4살,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답니다. 그런데 이 아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때를 쓰면서 엄마를 마구 때린답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아들이 20살이 넘어서도 똑같이 엄마를
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.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요, 그 엄마는 맞아도 좋으니까 이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답니다.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욕심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날부터 제가 마음 다 내려놓고 건강한 아이에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아주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, 긍정의 마인드를 갖기입니다. 현재 불편한 상황이 어차피 바뀌지 않을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. 자연히 표정도 부드러워지겠지요. 여섯 번째는요, 내 장점 찾기입니다. 내가 잘하는 것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. 의외로 많을 겁니다. 처음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요, 50개 혹은 100개 적어보기, 이런 식으로 목표를 우선 정해 놓으시고 적어 나가다 보면 내가 이런 장점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부자가 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지요. 만약에 자녀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지셨다면 자녀에 대한 장점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저도 해보았는데요. 적다 보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괜찮은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. 일곱 번째는 꿈을 갖자입니다. 크던 작던 꿈이 있으면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면 자연히 자존감도 올라갑니다.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500명만 돼도 참 좋겠다는 꿈을 가졌었습니다. 제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구독자가 늘지 않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저는 계속 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작은 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 여덟 번째로는요, 작은 일로 성공의 경험하기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로 성공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점점 올라갑니다. 특히 이 방법은요,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꽤 효과적입니다.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의지만 가지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도 없거든요. 가령 하루에 30분씩 일주일 동안 걷기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. 만약 일주일 동안 목표를 달성했다면 나한테 참 잘했어, 훌륭해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, 저한테 작은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. 다음 단계로는 2주 혹은 한 달로 늘려보시는 겁니다. 혹은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. 이상 소개해드린 방법은 저도 실천을 해본 방법인데요. 이렇게 실천을 하시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. 자존감 잘 챙기셔서 더욱 매력적이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이 밖에도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겁니다. 노블레스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좋은 방법들 혹은 실천 사례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매너 도서관이었습니다.